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실국장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창업엑스포 관련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창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존 바운스의 예산 5배 정도 그리고 TP가 주최하였던 부산 스타트업 투자쇼에 비해서는 15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행사성 예상은 축소하라고 지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좀 벗어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11월에 개최되는 여타 해외 비슷한 규모의 엑스포 혹은 서밋 다 조사되셨습니까? 예, 금융정책관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행사는 저희들로 이미 자료를 쌓아놓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11월에 함께 하는 국제 행사. 컴업 그건 2020이라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네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컴업이고 국외에서요. 지금 아시아 창업 엑스포는 어쨌든 아시아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11월에 어떤 행사가 유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겟층이 네. 글로벌인데 글로벌 행사 분석 안 하셨습니까? 핀란드에서 하는 슬러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슬러시가 최대 규모의 행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11월에 또 다른 웹 서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10times.com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스타트업 행사가 쫙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료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행사가 주최가 되는데 우리가 타임 플랜이나 KPI나 참가자들에 대한 베네핏 그리고 후속 조치조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들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1월에 동시에 열리는 국내부 행사 컴업을 포함한 국외 행사랑 이 부분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창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뭐 2, 3년차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이제 버티다가 3, 4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투자 수요가 이제 줄다 보니까 후속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B2B가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B2C나 B2G의 개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엑스포를 할 때 대기업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팀빌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 행사들에 대한 평가, 성과 지표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바운스라든지 스타트업 투자쇼를 하셨을 때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표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추진 성과로 보면은 BSW 바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참석이 한 27,000명 정도로 저희들 파악을 됐고 기업은 한 200개가 좀 약간 넘었습니다. 자, 참석 인원하고 참석 기업 수로 지금 KPI를 지금 그럼 만들고 계신다는 건데 투자사뿐만 아니라 이제 연사까지 다 포함하고 민가까지 다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럼 예. 그게 연결돼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따로 또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이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성과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업 엑스포는 어쨌든 긴급한 시간에 하시는 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행사랑 대비해서의 기대 효과도 조금 분석을 해주셔서 타임 플랜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뭐 AC, VC를 포함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과 그리고 스케일업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섭외 명단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섭외 명단은 이제 참여하는 한 6개 기관 정도 산하기관을 같이 아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인력 풀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100% 참여하겠다 받으신 기업 있습니까? 아직까지 컨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넥스트라이즈 알고 계시죠? KDB랑 무협에서 진행하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에 개최를 했는데요. 예. 지금부터 행사 준비 중입니다. 넥스트라이즈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사 준비에 섭외 단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도 그리고 기재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실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업 벤처 쪽으로는 투자의 혹한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지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정부가 주도를 해왔던 투자였기 때문에 1단계 시드 투자도 안 되는 단계에서 0단계 수준에서 지금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좀 많이 확장해주고 육성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엑스포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단계로 창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있기 때문에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그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투자의 네트워크 장을 미리 좀 마련해 주는 데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좀 스타트업 창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가 많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엑시시나 IPO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창업가들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과정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넘어가고 그 스케일업이 IPO나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할 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의 접근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일단 그 창업청을 설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초기부터 해서 스케일업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엑스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벌어지면 좋겠지만요. 우선은 이 성과관리 지표부터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